애착 형성과 조율, 애착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닌가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애착 형성이 안 된다는 것은 트라우마 경험이 되거든. 우리가 트라우마 정의를 할 때 두 가지로 했잖아요. 하나는 정상적으로 겪어야 될 걸 겪지 겪지 못해서. 못해서. 그럼 이 애착 형성이 안 됐다는 것은 애착 결핍이거든. 네. 그건 정상적으로 애착이 형성 안 된 거, 받아야 될 걸 못 받은 거니까 발달 트라우마죠. 아, 그러면 이 애착을 공부하다 보면 이것들이 전부 다 트라우마와 똑같은 어떤 현상 아닌가? 이러한 질문이 나옵니다. 맞아요. 왜냐면 애착 형성이 안 됐다는 것은 트라우마를 경험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착이라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겁이나 이런 동물들이 오토바이를 따라다니거나 네. 경기를 따라다니거나 네. 사람만 막 쫓아다니는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네네. 걔네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그걸 막 신기하다고 이렇게 막 이게 방송에서 이야기하는데 신기한 게 아니에요.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그 동물들이 처음 알에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접하는 그 대상이 사람이었던 경운기였던 오토바이였던 그것을 자기 어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만나는 그 대상에 대한 각인이 강하게 들어오면 그 각인 효과라 그러죠. 그 각인에 의해서 그 대상을 자기 부모로 여긴다. 동물들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태어난 이후에 만 3세까지는 특정 어른을 한 명 정합니다. 아이가. 나 이거 정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정하는 건 아니지만 특정 대상 한 명에게 강한 각인을 하고 거기에 애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대상이 주로 누굴까요? 엄마. 당연히 엄마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뭐 1살, 2살 때 종일반 뭐 어린이집에 보낸다 이런 것들이 보면 엄마의 어떤 사회적 활동을 위해서는 아주 이상적인 어떤 복지 형태지만 아이의 발달 단계를 본다면 이건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만 3세까지 아이가 애착을 어떻게 형성하는가에 따라서 이 아이의 세상 모형이 만들어지고 정서적 기반, 쿠션이 거기서 다 형성되죠. 만약에 이 시기에 그 엄마나 또는 다른 양육자가 이 아이와의 애착 형성을 해주지 못하게 되면 그건 심각한 삶 전반에 간 계속 이어지는 그런 부작용을 나타냅니다. 성장 과정에서 뿐만 아니고 이 애착 형성이 안 되면 그로 인한 문제는 인생 전반에 걸쳐서 지속된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러한 문제가 계속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태어나고 나서 만 3세까지 그 애착 형성 시기에 엄마와의 애착 형성, 꼭 엄마가 아니더라도 그 양육자와의 애착 형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한 개인의 무엇을 만든다? 세상 모형을 만든다. 이걸 교류 분석을 창시한 에릭 번의 주장에 의하면 에릭 번은 6세까지 어떻게 학습하고 경험했는가에 의해서 한 인간의 인생 각본, 시나리오가 써진다. 그 이후의 삶은 6살까지의 학습과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각본을 실현하는 그런 과정일 뿐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100% 맞는 이야기도 아니지만 대부분 거기에 적용이 되죠. 왜냐하면 그 시기에 어떻게 학습하고 경험하고 어떤 관계, 어떤 피드백을 받느냐에 따라서 한 인간의 세상 모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착 형성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중요한 애착 형성이 안 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것에 의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고 그걸 알아야 상담과 코칭에서
그 대상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트라우마, 발달 트라우마를 만드는 이 애착 형성이 안 됐을 때의 문제점을 하나씩 이제 보죠. 애착 형성이 안 된 이 애착을 뭐냐면 불안정 애착이라고 합니다. 불안정, 안정적이지 않는 애착 형성. 자, 보통 아이들이 한 5살, 6살 정도 되면 엄마와의 스킨십을 원하면서도 그 스킨십에 지나친 집착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관찰을 해보면 5살, 6살이 넘었는데도 엄마에게 계속 스킨십을 요구하고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한다면 이건 이 아이가 그 이전에 만 3세 이전에 애착 형성을 통한 그러한 욕구, 그러한 충동이 채워지지 않았다. 그것이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스킨십을 요구하고 있다. 또 불안정 애착은 엄마에게 지나친 집착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애가 조금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도 계속 엄마 치마폭을 잡고 엄마에게 매달리고 엄마에게 엉성을 부리려고 하는, 그건 아이들 갖고 있는 정상적인 그런 행동이지만 그것이 과했다면 얘가 3세 이전에 그런 애착 형성이 제대로 안 됐구나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이러한 불안정 애착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떤 적대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만든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숙한 그런 부분들을 보이고 좀 말을 할 때도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좀 칭얼대는 그러한 행동을 한다. 그리고 분노 조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분노가 어떤 발작을 하면 그것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길거리에 들어 누워버린다든지 그 어떤 분노적인 것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는 이런 것들도 애착 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력적 아이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폭력적 아이로 성장하는 것은 가해자의 위치에 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반대적으로는 또 뭐냐면 자기 자신이 그러한 폭력의 희생양,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애착 형성이 안 됐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쿠션을 못 만들었고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의 어떤 상황 대처 능력이나 소통 능력, 자기 방어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성을 못 갖추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 충동적, 수동적, 의존적인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능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적개심을 갖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대부분 이 애착 형성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특별한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나 어떤 범죄자들 같은 경우 대부분 이 만 3세 이전에 애착 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 애착 형성에 대한 부분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우리 이러한 애착 형성이 제대로 안 된다면 인간관계에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떨어지죠. 자, 그럼 애착 형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들을 써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럼 애착 형성 방법은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아이와 뭐 하면 될까요? 놀아주면? 그러니까 아이와 눈을 맞춰주고 아이가 원하는 것, 아이가 하는 어떤 모든 행동에 내가 수용해주고 거기에 반응해주고 거기에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보내주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지금 애착 형성 안 됐다는 것은 그 대상이 자기에게 지금 관심을 안 보내고 사랑을 안 보내고 자신을 무시하거나 방치했거나 그런 상태에서의 애착 형성에 문제가 생기거든.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이의 모든 행동에 적절하게 반응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가 운다, 울음을 터뜨린다, 아이가 웃는다, 또는 아이가 눈을 마주치려고 하고 손을 잡아당긴다. 이런 모든 행동들은 결국 뭐냐면 자기가 관심받고 사랑받기 위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애착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애착 행동. 이 아이가 드러나는 이 지금 감정은 부정적인 것일 수 있지만 그 긍정적 의도는 전부 다 애착 행동이에요. 그 애착 행동을 하는데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긍정적 피드백을 보내주면 애착 형성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애착 행동을 하는데 엄마가 그걸 무시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그냥 오히려 부정적인 피드백을 보내버린다면 이 아이는 애착 행동에 대한 연결, 보상을 전혀 받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안정적인 애착 형성이 아주 중요하다. 그 세부적인 건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아이의 그러한 애착 행동에 대해서 뭘 해줘야 될까요? 아이의 애착 행동은 결국은 엄마로부터 그런 걸 받고 싶어 하는 거거든. 아이가 아주 간단하기가 우는 건 불편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애착 행동이거든. 그 애착 행동에 대해서 엄마는 뭘 해줘야 되느냐? 아이가 원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아이가 뭔가 우는 건 얻기 위해서예요. 관심. 그럼 얻기 위해서 엄마의 그 보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울고 있거든. 그때 엄마는 뭐 해주냐면 가서 아이를 토닥거려주고 포옹해주고 또는 젖을 주고 또는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엄마의 보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애착 행동이거든. 그러한 중요한 그 애착 행동을 하는데 만약에 엄마나 양육자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피드백을 넣어버린다든지 방치해버린다든지 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애착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죠. 부모가 건강해야 되고 부모가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 왜? 부모의 현재의 삶의 질이 아이의 애착 형성의 질을 결정합니다. 부모가 행복하지 못하거나 부모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와의 애착 형성을 했을 때 그 애착 형성의 질이 떨어진다. 결국은 아이 앞에서 부부가 서로 웃고 행복하게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 건강한 행복한 부부 관계를 볼 때 아이는 그 애착 형성의 질이 아주 높아진다. 그리고 부모의 경제적 여건, 그런 능력도 아주 애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 실천을 한번 봅시다. 구체적 실천은 뭐냐면 아동이 애착 형성을 위해서 부모가 보내주는 그 사랑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부모는 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요?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표현을 해줘야 된다. 제 아무리 안에 사랑이 많고 관심이 많고 정이 많아도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아기가 어떻게 그걸 알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동이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표현을 하는데 눈으로 표현해주고 언어로 표현해주고 신체적인 것으로 표현해주라. 그래서 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애정 표현이 주로 이제 스킨십 아닌가요? 꼭 안아준다든지 머리를 쓰다 넘어주는데 토닥거려준다든지 뭐 뽀뽀를 해준다든지 또는 우리가 같이 놀아준다든지 뭐 간지럼을 피운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냐면 몸으로 하는 하나의 애정 표현이에요. 말로 하는 애정 표현은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우 사랑해, 어우 잘하네, 격려해 주는 것들, 칭찬해 주는 거. 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넌 언제나 최고야. 이런 말들이 말로써 전해주는 그러한
애정 표현, 구체적인 네. 애착 형성을 도와주는 표현들이다 이 말입니다. 네. 자, 중요한 거 네. 이러한 애착 형성이 긍정적으로 되기 위해서 부모가 네. 먼저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예. 살아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데 네. 중요한 건 부모가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고 네. 경제적 그런 능력이 되지 못할 때 네. 그러면 가정 불화가 올 가능성이 높다 네. 라고 본다면 그 가정 불화에서 이 아동이 학대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거죠. 네. 뭐 아동이 학대를 받게 되면 학대받은 아동은 이제 심각한 거예요. 이 왜냐면 내가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안전과 생존에 위협을 느꼈거든. 그게 뭔가요? 트라우마 경험 아닌가요? 아,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 내게 들어오는 모든 자극과 신호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나를 위험한 신호로 나는 받아들인다. 그런 것들이 가득 들어온다. 예. 그럼 나는 이미 그러한 것들이 나의 트라우마 세상 모형을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건 애착 형성에 실패한 것은 결국은 다른 말로 트라우마 세상 모형을 만든 것 같다. 그럼 트라우마 세상 모형은 뭐냐면 모든 게 트라우마 경험 이전과 다른 트라우마 경험으로 해서 채색된 걸로 들어오니까 모든 게 다 위험한 것이고 모든 것에 나는 빨리 그게 반응해야 되고 극단적으로 반응해야 되고 이 상태는 뭐냐면 조율이 안 되고 자기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가 뭘 해줘야 될까? 바로 아이에게 난 항상 네 곁에 있어. 네가 힘들 때는 항상 도와줄 거야. 난 항상 네 편이야. 나는 무한 신뢰와 안락함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아이는 성장하면서 엄마와 또는 부모와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를 형성한다. 이것이 한 인간의 무엇을 만드는가? 바로 마음의 쿠션을 만듭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 건강한 삶, 성취하는 삶의 기반이 되는 바로 애착 형성이에요. 오늘 이 강의 내용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 선생님, 이게 제가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아,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진짜 이게 물론 제가 이제 제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 해서 이제 찾아온 거잖아요. 찾아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자꾸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어릴 때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근데 이게 제가 이젠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교사하면서도 애들도 다뤄봤고 학부모들도 많이 만나봤고 뭐 저도 상담을 해주던 위치였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네, 위치였고 이리저리 저도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보는데 그냥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뭔가 지식을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이제 배우면서 이제 가면 지식을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봐도 내가 이 어릴 때 그게 형성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다. 지금 최근에 너무 느끼고 있거든요.